요즘 상속세 개정 때문에 분위기가 시끌시끌한데요. 오늘은 상속세 개편 관련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잘못 알려져서 세금 폭탄 맞기 딱 좋은 3가지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개편 관련해서 상속과 증여를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건 잘못하면 큰 세금 폭탄 나오니까 이 부분 짚어드리고요. 둘째로 개편되면 지금까지 의미가 없었던 창업 자금 증여 과세특례가 아주 중요한 절세 방안이 될 겁니다. 이름도 참 생소하시죠? 그만큼 남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정말 좋은 절세 방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출산 증여 관련인데 이 부분도 너무 많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국세청 아는 형 구독자분들은 세금 폭탄 맞지 않고 절세하실 수 있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절세는 세무사님, 영상 초반에 상속세가 개정되면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전에 올린 차용증 영상에 좋은 댓글들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했고요. 오늘도 기대에 부응하게 좋은 영상, 최고의 절세 내용 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사전증여를 하면 세무상 손해인데요. 기납부한 증여세는 납부할 상속세를 한도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환급은 발생할 수 없거든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상속공제가 개정안대로 대폭 상승한다면 사전증여는 더더욱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상속세 인적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마치 증여세 공제도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늘어나는 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절대 아닙니다.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그대로 가고요. 이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4명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상속공제가 인당 5억 원, 20억 원에 기초공제 2억 원, 합쳐서 22억 원이 됩니다. 아버지가 22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세법이 개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 4명에게 똑같이 사전증여해주는 경우와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사전증여하는 경우는 자녀 4명 각각 증여재산 5억 5천만 원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9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세율 구간도 2억 원까지 10% 세율로 변경된다고 가정하면 1천만 원 빠지게 되고요. 각 8천만 원이 되겠죠. 4명 합산 3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상속이 되는 경우는 상속공제 22억 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0원이 될 겁니다. 그럼 사전증여하는 경우 3억 2천만 원의 기납부 증여세는 환급해주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사전증여하는 경우 상속하는 경우보다 3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제 개편이 되면서 사전증여를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개정될 시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네, 그럼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사례가 실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접했던 사례인데요. 고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에 위 아파트가 22억 원에 팔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피상속인, 즉 고인의 계좌에 22억 원이 들어갔겠죠. 그럼 자녀 4명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상속이 될 거고 22억 원이 상속공제 될 거니까 지금 나누자. 상속인들 계좌로 각 5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순간 세금 폭탄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6개월 전이라도 미리 상속인들이 나눠서 가져버리면 사전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증여세가 얼마라고요? 본세만 3억 2천만 원. 미리 안 나누시고 고인의 계좌에 그대로 두셨다면 상속세가 0원이 되지만 미리 나누면 3억 2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절대 미리 나눠 갖지 마세요. 고인의 계좌에 그냥 두시고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상속재산으로 두세요. 상속공제가 늘어나면 이런 이슈는 더 크게 부각될 겁니다.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접했던 실제 사례는 더 짧은 기간에 나눈 경우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상속세만 개편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상속세만 개편하는 거냐, 증여세를 손봐서 미리미리 자녀한테 증여해가지고 2030 세대들이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견들이 댓글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너무 적죠. 올해 혼인 출산 추가 공제 1억 원이 생기긴 했지만 증여세율 구간을 2억 원까지 10%로 올려준다고 하지만 집 살 때, 전세 얻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도 현실성 있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님 영상 댓글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예전에 빌렸던 돈이 있는데 이거 이번에 혼인 출산하면서 추가 공제 1억 원이 되니까 요걸로 상계하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요즘 부동산 가격 너무 높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차입한 돈들 정말 많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 출산 추가 공제 1억 원이 생겼으니까 부모님 채무 1억 원, 혼인 출산 추가 공제 1억 원과 상계 처리하고 증여세 신고하겠다, 이런 분들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혼인 출산 추가 공제 1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좀 큰일이네요. 이렇게 증여세 신고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공제가 안 되는 건가요? 상증세법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 증여,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 증여,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증여 등입니다. 위의 사례는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 증여에 해당하므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고했다면 얼마 뒤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겠죠. 근데 세무사님 지금 말씀해주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쭉 해주셨잖아요. 이런 거는 다 외우고 계신 건가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외우게 되네요. 아, 근데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럴 경우 반드시 채무를 먼저 상환하시고 다시 증여받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참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번거로운 느낌인데, 그럼 채무를 먼저 상환할 때 이것도 뭔가 증빙을 남겨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남겨놓는 게 좋죠. 금융거래 내역으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세무사님 설명에 의하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이제 상환을 했다가 다시 이제 빌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증여받을 때도 혼인 출산 증여공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부동산, 주식 등을 직접 증여받을 때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평생 한 번 1억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를 2명 낳더라도 1억 원만 공제 가능하고요. 2024년에 5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혼인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들어온다면 추가 공제 1억 원을 부동산 5억 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애가 2명이어도 무조건 1억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평생 한 번 1억만 가능합니다. 아, 이것도 좀 개편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출산율이 좀 낮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출산 장려하는 측면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애를 2명 낳았을 때는 한 번 더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200배, 300배, 200%, 300%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또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아, 그리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재혼일 때도 혹시 혼인 추가 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평생 한 번 1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혼일 때 받지 않았다면 재혼일 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혼일 때 받을 수는 있는데 초혼일 때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한 거니까 실제로는 한 번만 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상속 공제가 늘어날 건데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렸네요.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창업 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창업 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우선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일반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인데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니 엄청난 혜택인 것 같으시죠? 결과적으로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 하에서는 큰 혜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 시 증여받은 자금은 상속이 개시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상속 재산에 가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요건들이 있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 10년 안에 사업을 접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죠. 그래서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 하에서는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될 시 이 규정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셨다는 주변 분들 거의 없으실 거고요. 아예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진짜 세무사님이 말해줘서 알았지 이거 진짜 처음 들어요. 하지만 상속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상속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유의미해집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엄청 클 수밖에 없는데 증여세를 미리 안 내면서 상속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효과가 생기니까요.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가 개정되면 각각 5억 원을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하여 사전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증여세를 미리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상속 시 상속
상속재산에 15억 원이 가산되더라도 이 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 들어요. 이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정말 좋은 절세 방안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당장 생각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무조건 창업했어요 하고 이런 식으로 증여를 또 받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하고요.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요건들이 있고 사후관리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창업 증여 받기 전 제일 중요하게 따져볼 요건은 창업 시 업종 요건입니다. 모든 창업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되지 않는 업종이 PC방, 노래방, 학원, 도소매업,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도 당연히 안 되고요. 대표적으로 되는 업종은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 등입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 요건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고요. 증여는 부동산, 주식 등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현금, 예금, 채권 등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반드시 창업을 하고 4년 내 창업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 후 10년 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이게 설명해 주신 게 함부로 막 머리 굴려서 증여받고 이러면 큰일 날 것 같네요. 사후관리 요건이 안 지켜지면 증여세를 추징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 폭탄이 나오겠죠. 혹시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사례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말이 쉽지 4년 내에 창업받은 자금을 다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증빙들을 반드시 구비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지난번 영상에서 정말 좋은 댓글이 많았는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드리고 기분이 좋네요. 저도 정말 놀랬거든요. 따뜻한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좀 궁금한 게요. 요즘 너무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지 이게 좀 궁금해요. 솔직히 요즘이 참 보람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사실 세무사들이 은근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업체들 기장 관리하고 개인 법인 사업자 세무조사, 상속세 조사, 자금 출처 조사, 주식 변동 조사 등 조사 대응해드리고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신고 대리 업무 등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했고요. 시청자분들이 국세청 아는 형 채널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전화를 너무 많이 주셔서 지금은 주업이 세무 상담이 되어버렸을 정도인데요. 상담 오셔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말을 계속 해야 돼서 힘들 때도 많았고 기존에 제 일들이 있다 보니 하루에 상담 코스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급하시다고 하시는 경우에 제가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 무리하게라도 상담 일정을 잡아서 저녁 때, 주말에라도 상담 드렸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상담이 끝나고 너무 고맙다, 만족하시고 가실 때 보람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제일 감동을 주셨던 분들은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전화 상담도 물론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사무실, 서울 강서구 마곡동까지 오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어디서 오셨는지 듣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상담이 끝나면 차 시간이 있어서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차로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리곤 했는데요. 부산, 울산, 대구, 창원, 광주, 군산, 전주, 세종, 춘천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오셨거든요. 강남권이나 경기도에서도 정말 많이 오셨고요. 제가 상담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출장을 가지는 못하는데 먼 길 찾아주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감동을 받고요. 최선의 상담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가까이서 오신 분들은 너무 홀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절세는 최영석. 오늘의 결론. 부동산 등 취득 시 자금 출처 부족액이 큰 경우 등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지만 상속세가 개정되면 사전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가 없더라도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사전 증여 신고할지는 아주 신중히 판단해 보셔야 하고요. 사전 증여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